20년째 전성기를 이어가는 40살의 천재가드 전주원. 그녀가 체득한 젊음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저도 이제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된 거죠. 제가 나이 젊을 때는 그냥 웨이트나 이런 거 조금만 해도 그때는 힘이 되게 좋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몸소 느끼니까 지금은. 바다 건너 일본의 철인 48세의 강속구 투수 구도 기미야스. 그가 피력하는 늙지 않는 신체의 비밀은 핵심 트레이닝이다. 回線が入ればいい。回線がこうやって 실제 나이 85살. 그러나 근육 나이는 20대. 최고령 철인이 증명하는 핵심 트레이닝의 놀라운 효과. 첨단 과학의 시대. 스포츠 과학을 통한 무병장수의 비밀이 밝혀진다. 근육과 뼈는 물론 심장과 뇌의 노화까지 지연시키는 건강의 핵심 파워존 트레이닝. 슈퍼맨들이 밝히는 노화 방지의 비밀 파워존 건강법을 배운다.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 시대 슈퍼맨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선수 낯이 익으신가요? 여자 농구의 살아있는 전설 전주환 선수입니다. 나이 40이 되는 올해에도 소속팀의 우승을 이끌어낸 농구계의 슈퍼우먼이지요. 자, 이 선수는 일본의 투수 구도 기미야스입니다. 48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는 투수죠. 일본인들은 그를 철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분은 무려 85살의 철인 3종 경기 선수 김홍규 옹입니다. 8순을 넘긴 나이에 마라톤과 사이클, 장거리 수영까지 소화한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나이에 관계없이 절정의 기량과 건강한 신체를 자랑하는 이분들, 바로 우리 시대의 슈퍼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화에 역행한다고 볼 수도 있는 이들 슈퍼맨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 일본의 구도 선수를 보겠습니다. 구도 선수는 48살인 지금도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직구 승부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시속 144km의 강속구죠. 대체 그의 건강 비결이 무엇인가 했더니 의외로 우리나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역도의 사재혁 선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야구와 역도, 전혀 다른 종목의 두 선수인데요.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노화 방지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48살의 투수가 공을 던진다. 시속 140km의 강속구. 아저씨란 별명의 투수는 이번에도 관중을 놀라게 만들었다. 현역 생활 30년 차의 구도 기미야스. 일본인들이 인정하는 철인이다. 年取っても頑張ってるもんね。大したもんだと思いますよ。お子さん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よね。頑張ってるな。同じ世代なんですけど頑張ってるな。 지난 4월 제작진은 요코하마의 한 스포츠 센터에서 구도 선수를 만났다. 직접 만난 구도는 176cm, 80kg의 체격. 야구 선수치고는 보통 체격인 그는 장수 투수의 비결은 꾸준한 트레이닝에 있다고 강조했다. 年齢取ると休むと筋力落ちちゃうんで続け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よ。はい、少しずつ動かしてれば走ったりとかしてれば、はい、体がそれに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反応して筋力を落とさないんですけど何にもやってないと落ちちゃうんですよ筋肉が。はい、 체력 승부인 직구를 고집하는 구도 선수의 투구 동작을 살펴보자. 흔히 투수는 단명하기 쉽다고 하는데 이는 강속구를 던지기 위해 몸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다. 발을 내디디며 생긴 힘을 사타구니의 고관절로 고정하고 이를 축으로 허리를 회전하는데 이때 고관절이 강할수록 공의 속도도 빨라진다. ただ140キロ投げてもここでギャンって引っ張るとここ切れちゃうんですよ簡単に。足股関節も一緒なんです。こう足のが
腕よりも3倍から5倍強いと言われて、その足をしっかりドンって踏み込んで投げていくときにバーンって跳ねると、全て衝撃が股関節を通して腰だったりとかに行くわけです。だから普段腰が悪くない人もただボールを投げるだけで腰痛が痛くなったりとか、股関節に障害が出てきて、例えばこの股関節だともう手術するしか方法がないんですよ。 구도 선수의 트레이닝은 대부분 고관절 트레이닝에 집중된다. 上げた状態で 고관절의 힘으로 체중을 버티고 스트레칭엔 회전 동작을 추가한다. いや回線が入ればいい。回線がこうやって、はい、こっちもこういう回線が入ってますよね。股関節にこういう開いて閉じてっていう、はい、なのでこれが入ってれば何でもいいんです。 버티기와 회전은 고관절의 중요한 역할이다. 투구 동작을 시작할 때 발을 내디디며 생기는 힘은 고관절에 전달된다. 고관절은 이 힘을 회전력으로 바꾸어 상체에 전달하는데 이 힘이 바로 공의 회전력이다. 이때 내딛는 힘이 회전력으로 바뀌는 것은 고관절이 대퇴부의 둥그런 대퇴골두가 골반에 낀 형태로 되어 있어 대퇴부의 힘을 용수철처럼 흡수하는 동시에 부드럽게 회전하기 때문이다. 고관절의 역할은 타격에서도 중요하다. 야구 배트를 크게 휘두르는 스윙은 고관절과 어깨 관절을 연속으로 회전시키는 힘에서 나오는데 이 힘은 강타자의 경우 스윙의 속도가 무려 150km에 이를 정도로 강력하다. 이때 뼈와 함께 힘을 지탱하는 것은 인체에서 가장 두껍고 강한 고관절 주변의 코어 근육으로 허리와 복부, 허벅지의 근육이 이에 해당한다. ここが一番しっかりしていないと、ここがいくら強くても野球ってうまくいかないんですね。1年2年はうまくいきます。じゃあ10年15年うまくいくかっていうと、これなかなかうまくいかないものなんですよ。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주력 종목의 훈련이 시작된 태릉 선수촌. 움직여. 자, 쭉. 역도의 사재혁 선수도 올림픽 2연패를 목표로 몸에 시동을 걸고 있다. 오케이. 운동 처음에 시작을 할 때요, 조금 천천히 슬로우로 하면서 잠들어 있던 근육을 천천히 함으로써 더 뭐라 그래야 되지? 더 깨운다고 해야 돼, 근육을. 잠들어 있던 근육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기록 향상을 많이 봤던 것 같아. 천천히 해서. 사재혁 선수 용상 1차 시기 201kg 성공시켰고 2차 시기 203kg. 지난 2008년 한국 남자 역도에 16년 만에 금메달을 안겨준 사재혁. 무려 203kg을 들어올린 그의 괴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사재혁 선수의 근육 훈련. 훈련은 대부분 무거운 물체를 들고 고관절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고관절 주변 코어 근육은 역도에 있어서도 기록 향상의 열쇠다. 역도 종목에서는 사실은 이제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시점에서 무릎 밑, 무릎 위, 그다음에 세컨이라고 그러죠. 고관절 주위거든요. 이 부분이 강한 선수, 또 빠르게 파워풀하게 설 수 있는 선수가 기록 향상이라든가 높은 기록을 지금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무거운 역기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고관절 주변의 코어 근육. 제작진은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서 코어 근육의 움직임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정상 속도보다 26배가량 자세히 촬영한 역도 동작. 무거운 역기를 들고 앉자 고관절과 연결된 허벅지 부근의 큰 근육이 수축하며 부풀어 오른다. 수축된 근육의 힘은
일순간 펴졌다 다시 수축하며 무거운 무게를 지탱한다. 이렇게 근육에 무리한 부하가 가해지면 근육을 이루는 수많은 근섬유엔 미세한 손상과 염증이 생긴다. 이때 근세포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근섬유 내부를 떠돌던 위성세포를 염증 부위에 부착시켜 근육을 치료하며 성장시킨다. 즉 근육은 무리한 하중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발달하는 것이다. 너무 심하면 근육이 파괴되고 또 너무 약하게 되면 근육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개 운동을 하게 되면 약간의 미세한 손상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손상을 견디고 이겨낼 정도의 몸에서 적응력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근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더 손상을 입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체의 가장 큰 근육 코어, 그 힘의 최대치는 얼마나 될까? 한국체육과학원의 송웅선 박사와 함께 사재혁 선수의 코어 근력을 측정하기로 했다. 쭉 당기면서까지 무거운 기계를 당기고 미는 사재혁 선수의 배 근력은 펜싱 선수의 2배, 일반인의 5배. 힘을 버티는 허리 뒷부분의 근력이 뛰어났다. 그렇다면 무거운 역기의 하중이 가해지는 허벅지 근력은 어떨까? 끝까지 갔다 볼까요, 명마요? 최대한 자기 준비 시작! 오늘 끝까지 당기면서 더 사재혁 선수의 허벅지 근력은 일반인의 5배에 달할 정도로 강했다. 이는 허벅지 앞쪽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대퇴사두근과 허벅지 뒤쪽 2갈래의 긴 힘줄로 이루어진 햄스트링이 특히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 위력은 제자리 높이뛰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88뛴다 지금. 89, 90. 1m. 모든 종목의 선수를 통틀어 가장 높이 뛰는 코어의 힘. 고관절 주변의 근육은 인체가 힘을 내는 중심, 파워존이다. 고관절 주변의 근육은 인체의 근육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굵은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운동하거나 모든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부위의 근육도 중요하겠지만 고관절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면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특히 운동할 때 상당히 제약이 나타나게 되고 운동의 영역을 훨씬 향상시키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구도 선수와 사재혁 선수가 중점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부분, 바로 이 파워존입니다. 이 파워존은 허리에서 골반 주변, 허벅지에 이르는 부위로 신체가 힘을 낼 때의 중심축이지요. 바로 이곳에는 골반과 대퇴부를 잇는 중요한 고관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관절은 고관절 이외에는 손목뼈밖에 없죠. 이곳의 근육들은 상체와 하체의 회전을 지탱하면서 중심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인체에서 가장 튼튼하고 굳습니다. 이 파워존은 배드민턴, 배구, 육상 등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추세인데요. 그중에서 농구의 전주원 선수를 한번 볼까요? 국내 여자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포인트 가드 전주원 선수에게는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양쪽 무릎에 전방 십자 인대가 파열이 되고 무릎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연골도 다 닳았습니다. 때문에 뼈와 뼈가 맞닿는 아주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죠. 사실상 심각한 관절염 환자나 다름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 어떻게 20대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는 것일까요? 지난 4월 초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1차전. 대기실에서 전주원 선수를 만났다.
그 전에도 2번의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는데 지난해 2번의 연골 수술을 더 받은 후론 붕대를 감는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간다. 20년의 영광이 몸에 남긴 상처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전주원 55대 40원. 드리블 공격은 전주원이 활약하던 당시 여자 농구팀은 강호를 차례로 물리치고 세계 4강에 오른다. 세계 수준에 오른 여자 농구의 전성기. 천재가드 전주원은 그 주역이었다. 2004년 출산으로 코트를 떠났다가 복귀한 이래 5번째 챔피언 결정전. 기술은 녹슬지 않았지만 체력은 어떨까? 젊은 후배들과의 위험한 몸싸움을 버텨내며 전주환은 이날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진짜 게임장에서는 더 동안이신 것 같고 거의 20대 초반이 할 정도의 플레이를 많이 해주시고 또 되게 근성도 되게 진짜 좋으시고 딱 봐도 전혀 이제 올해 40이라고 생각 안 될 정도로 되게 막걸리이신 것 같아요. 경기 직후 후배들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 전주환은 훈련장에 있었다. 먼저 고관절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으로 훈련은 시작됐다. 좀 더 당겨주세요. 아픔 말씀하시고. 농구는 특히 낮은 자세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이나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는 동작 이런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고관절에서 유연함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순간적인 동작들을 수행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 주변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선수들은. 네. 훈련장을 찾은 주된 목적은 근육 단련에 있었다. 20살 어린 후배들과 경쟁하려면 잠시도 쉴 수 없다. 특히 하체 근육은 40살의 현역 선수에겐 가장 큰 고민이다. 제가 무릎이 양쪽 다 수술을 하다 보니까 하체가 확실히 조금만 쉬어도 근력이 빨리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 근력은 상체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체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만 하더라도 하체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요. 밀고! 좀만 더 합시다. 전주원의 재활 훈련은 하체 훈련. 그중에서도 고관절 주변의 파워존 강화에 집중된다. 7. 더 깊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부하를 주는 동작들. 이런 훈련은 수술 전엔 하루에 1시간 반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2시간 반가량 이어진다. 연골약 좀 먹고. 그래요. 힘든 훈련을 버텨내는 것은 연골이 다른 무릎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래도 시원하다. 이제 좀 덜 아프지. 연골 대신 뼈끼리 부딪히는 무릎의 통증. 이때 고관절에서 무릎까지 이어지는 큰 근육을 강화하면 뼈에 가해지는 압박을 근육이 나누어 가져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근육 훈련 뒤엔 반드시 차디찬 냉탕에 들어간다. 찬물은 근육의 붓기를 줄여주고 냉탕에서 나온 후엔 혈액순환을 도와 근육이 더 빨리 회복되게 한다. 정말 추워요. 이 물속에 다리가 들어오면 면도칼로 이렇게 싹 에이는 그런 만큼의 차가움을 느끼거든요. 그래도 그 다음날 게임 때 다리가 가벼우려면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이른 악물고서 제가 며칠 후 열린 챔피언 결정전 3차전. 경기 초반은 상대가 승기를 잡았다. 수비 없습니다. 홍현희 성공. 팬들이 그러나 곧 40살 노장 전주원이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는다. 전주원 들어갔어요. 전주원. 전주원 석점슛. 전주원이군요. 전주원 선수가 해결을 해주네요. 이 점수 큰데요. 경기 끝났습니다. 2010-2011 여자 프로농구 신한은행이 통합 우승 5년의 대기록을 세웁니다. 역시 전주원 선수가 또 오늘 석점슛 그 고비의 순간에 석점슛이 아주 컸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
40살의 전주원 선수가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릎이 안 좋다 보니까 고관절은 잘 다행히 안 좋은데 4번의 수술과 고된 훈련으로 혹사당한 전주원의 신체. 제작진은 그녀의 근력을 검사해보기로 했다. 준비 시작. 하나 쭉 먼저 치러진 고관절 부분의 근력 검사. 끝까지 쭉 하나 쭉 더 약해진다 더. 전주원의 고관절 근력은 일반인의 2배가량 높았다. 앞으로 쭉 밀어서. 강한 고관절 근력이 받쳐주는 유연성은 20대 현역 선수와 비교해도 뛰어난 수준이다. 29.8 거의 20 이상 높으면은 나오면은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어떠세요? 29.8이면 상당히 유연하신 거예요. 고관절 주변의 근력은 보통 몸의 균형을 좋게 한다. 그러나 웬일인지 전주원의 경우엔 좌우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다. 나오시고요. 뛰실 수 있어요? 더 뛸 수는 있는데요. 원인은 무릎 근력에서 밝혀졌다. 이 정도. 준비 시작. 하나 쭉 뒤로 끌고 하나 쭉 끝까지 둘. 최근에 수술한 왼쪽 무릎은 일반인보다는 강하지만 오른쪽 무릎보다는 마지막. 약하다. 하나 둘 끝까지 쭉. 전주원의 경우 이는 오히려 재활 훈련의 성과로 왼쪽 무릎의 부족한 근력을 왼쪽 고관절이 보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요즘에 뭐 약을 먹고 수술하고 하면 다 날 것 같지만 차라리 그런 쪽보다는 운동 처방이나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게 더 지금은 훨씬 더 발달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활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이 통증을 참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트레이너한테는 맨날 그래요. 내가 이런 의학의 문명을 빨리 받아들였으면 지금 이렇게 아프지 않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파워존의 중요성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까? 안 맞는 증상하고 그거하고는 조금 안 맞고 고관절과 관련해 제작진은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실험엔 뚜렷한 이유도 없이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5명이 참가했다. 이제 앉을 때 일어날 때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머리 감을 때 보통 욕조에서 이렇게 욕조에다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고 나서 이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하나 둘. 실험 참가자들은 허리 통증을 호소했지만 허리 디스크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하나 둘. 자, 심호흡 해보세요. 그렇다면 고관절 부근의 파워존은 어떨까? 그래요. 이렇게 실험 참가자들 중엔 걸을 때 골반이 비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고관절과 연결된 골반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가 이어졌고 검사 결과 실험 참가자 중 3명에게서 왼쪽으로 골반이 틀어져 있는 현상이 발견됐다. 골반이 틀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더 숙여서 의료진은 약한 근력도 한 원인이라고 말한다. 왼쪽 근육이 골반이 틀어진 대상자들은 모두 좌우 허리 근육의 차이가 큰데 이는 파워존의 근력이 약해 뼈가 구부러지면서 생긴 결과라는 얘기다. 여기서 앞통이 여기가 만져지고요. 예. 자세가 오른쪽이 처지게 되면 왼쪽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왼쪽 허리 근육이 좀 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부하가 많이 실리는 근육이 만성 피로감이 생기는 거고 근육이라는 게 계속 수축 상태에 있게 되면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근육의 그 대사 그 산물들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그다음에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근육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움직일 때 40살도 되지 않은 김정수 씨는 양반 다리를 하지 못한다. 일정 각도 이상으로는 고관절이 회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어떠세요? 통증도 극심하다. 걷는 거는 도저히 못 하고요. 잘 때 이제 심지어는 이제 속옷 같은 거 입을 때도 힘들 정도로 아픕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마침내 병원에서 고관절에 뼈가 썩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고관절에 부드럽게 낀 둥그런 대퇴골두가 썩어 우툴두툴하게 함몰된 상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였다. 우리가 이제 괴사의 단계를 0에서 4로 나눠요. 0은 초기, 4는 말기. 이분은 지금 3에서 4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말기란 얘기죠. 대퇴골두 괴사의 치료법은 대개 외과 수술. 68. 핏기가 없이 노랗게 썩은 뼛속을 긁어내고 대퇴골두를 잘라낸 다음 인공골두와 지지하는 심을 대퇴골에 박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괴사의 원인은 대부분 과도한 음주인데 이는 고지혈증이 혈관을 막기 때문이다. 보통 인체는 하나의 혈관이 막히더라도 다른 혈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데 고관절의 혈관 루트는 단 하나뿐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바로 뼈가 썩는 괴사가 일어나고 극심한 통증이 시작된다. 최근 5년 사이 50% 이상 증가한 고관절 수술 환자 수. 이 중 문제시되는 또 다른 질환은 고관절 골절이다. 노년층에 흔한 고관절 골절은 걷는 것은 물론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어렵게 만든다. 고관절 골절이 흔한 것은 대퇴골두와 긴 대퇴골 사이가 골두에 비해 가늘기 때문인데 이 부위는 나이가 들어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는 골다공증이 일어나면 작은 외상으로도 쉽게 부러질 수 있다. 좀 심한 분들은 기침만 해도 부러진 분이 있어요. 아주 그건 극단적인 얘기고 대부분이 집안에서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거실에서 살짝 넘어졌는데 부러지는 경우. 그게 이제 아주 많고 그 다음에 경부골절이 그다음에 약간 밑에서 부러진 게 전자간 골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노인층은 그 부분이 가장 우리나라 앞으로 보건복지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관절이 약해지면 운동량이 줄어 근육도 약해진다. 고관절의 노화는 인체의 노화를 앞당긴다. 사람이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걷는 건데 거기에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절은 고관절이고 그 주위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걷는데 사람이 걷지를 못하게 되면 모든 게 퇴화되게 돼 있습니다. 우선 생각하는 것부터 퇴화되고 장기도 퇴화되고 모든 게 다 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셋, 사이드. 에이. 모든 운동은 신체 능력의 향상이 목적이다. 둘, 셋, 하나, 둘. 근육 훈련은 그 기본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리듬 체조도 마찬가지다. 천천히 아주 크게 그려주세요. 그냥 상체를 젖힐 때 그냥 저희가 젖히게 되면 유추부위에 강한 힘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꼬리뼈를 낮춰서 엉덩이 근육과 골반에 있는 근육을 단단하게 한 상태에서 상체를 드는 동작을 했다라면은 상체가 안정되지게 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단단한 근육들이 내 척추를 보호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상태에서도 기울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는 안정된 동작. 그 뒤에는 상체의 체중을 받쳐주고 하체의 체중을 고정하는 고관절 주변 파워존의 근력이 있다. 이렇게 근력을 강화하면 뼈의 골밀도도 좋아질 수 있을까? 진짜 왔을 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리듬 체조학과 학생들과 일반 여대생들의 골밀도를 비교 검사하기로 했다. 일반 여대생들은 건강엔 큰 문제가 없지만 운동량이 적은 대상자로 선정했다. 평소에 좀 운동을 좀 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거의 안 해요? 네. 평소에 운동을 좀 하는 편이에요? 잘 안 해요. 잘 안 한다는 건 거의 안 한다? 네. 그에 반해 리듬 체조 학과 학생들은 운동량은 많지만 부상이 잦고 식사량에 문제도 있었다. 평소에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하려고는 해요. 하는데
그냥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요. 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 좀 다이어트를 해요? 그냥 식사량이나 약간 식사량도 줄이고 운동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요. 골밀도 검사는 가장 먼저 골다공증이 일어나고 합병증도 심각한 대퇴골두와 요추 부위를 대상으로 했다. 실험 결과 두 그룹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다. 일반 여대생의 골밀도는 전체적으로 리듬체조학과 학생에 비해 낮았으며 20살의 평균 골밀도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골 감소 위험군에 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골밀도가 감소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뼈를 구성하는 무기질의 양이 많이 없어서 조금 감소가 돼 있어서 조그만 충격이나 이런 거에도 뼈가 무르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러지기까지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고. 아무리 영양을 섭취해도 운동으로 뼈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무기질이 잘 흡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골밀도를 높이려면 파워존을 단련해야 한다. 칼슘 섭취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인자가 있을 수 있는데 카페인이나 알코올, 그다음에 담배 같은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균형 잡히지 못한 식생활 같은 것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분들의 이제 생활 습관 패턴, 주로는 이제 운동이 되겠는데 체중 부하를 많이 하는 체중 부하가 많이 되는 그런 운동을 하면은 골밀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인체의 노화는 근육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근육이 감소하면서 근골격계의 통증도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배근력, 완력, 그리고 강력. 이 셋 중에서 노화가 가장 먼저 또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이쪽 그래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살의 근력을 100%로 봤을 때 예순이 되면 배근력은 80%, 완력은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할 정도는 유지가 되는 셈이지요. 하지만 강력은 20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파워존과 밀접하게 연관된 강력의 노화가 가장 빠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파워존을 단련하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최고령 철인 3종 경기 선수에게서 찾아볼까 합니다. 85살의 철인 김홍규 옹입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그의 신체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요? 또 그에게서 우리가 배울 노화 방지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충남 아산에서 열린 전국 철인 경기대회. 세계 최고령자 하여튼 대회에 모여든 내로라 하는 철인 가운데서 김홍규 씨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줘야지. 85세 최고령 철인은 출전자들 사이에서 왕 회장님으로 통하며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아니에요. 정말 이 체력은요, 참 말로 이 표현 못합니다. 예. 돈을 주고 살 수 있으면 사고 싶은 그런 심정이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 김홍규 씨는 심지어 광고에도 출연한 유명 인사다. 나이도 그의 뜨거운 열정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철인 3종 경기 챔피언 김홍규 할아버지. 행복한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다는 할아버지 곁엔 광고를 촬영하고 4년이 지난 지금도 할아버지의 젊음은 녹슬지 않았다. 금년 2012년도 첫 스타트 대회니까 뭔가 좀 보이고.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철인 경기. 그러나 김홍규 씨는 여유가 넘친다. 달리기 15km, 사이클 40km를 달리는 혹독한 코스. 1시간 반가량 쉼없이 달린 후 바로 사이클을 타야 한다. 하지만 젊은이들 틈에서도 김홍규 씨는 뒤처지는 일이 없다.
경기를 완주하고 당당히 골인점으로 들어오는 김홍규 씨. 매번 노년부 우승은 그의 몫이지만 한 해 한 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 다음 목표는 7월에 열리는 가장 혹독한 아이언맨 코스. 그의 도전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하는 때까지는 해봐야 되지만은 내 목적은 90살까지. 현재 목적은 90살. 앞으로 한 5년 더 해야 돼. 5년 더 하시면. 며칠 후 자택을 찾은 제작진에게 김홍규 씨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우승 트로피와 메달들. 김홍규 씨에겐 가보와 같은 재산 목록 1호다. 대회 나가기는 한 120번 더 넘어 나갔지만은 지금 현재 한 100개 이상 정도는 있을 거예요. 나머지 거는 좀 또 손쓸 테고 이 사람 저 사람 또 가지도 가고. 20년 전인 1993년 63세 나이로 철인 3종 경기에 입문한 김홍규 씨. 그는 혹독한 사이클과 수영 훈련을 통해 경이적인 기록 갱신을 이어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아이언맨 코스를 16시간 만에 완주한 것은 가장 소중한 기억이다. 거기부터 자다가 나와서 나 죽어서 들어오나 기어 들어오나 어떻게 들어오나 뭐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때가 일본 사람이 하나 참석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13분이나 앞섰어. 근데 그 사람은 기어 들어와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나는 웃으면서 좋아서 기뻐가지고 그거 완주하니까 그 웃음이 제 웃음이겠어? 출근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김홍규 씨. 집에서 직장까지 왕복 45km 거리를 자전거로 한 번도 쉬지 않고 1시간 만에 주파한다. 85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그의 신체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 국가대표 선수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등 근력 측정 검사를 실시했다. 자, 준비 시작. 쭉 당겨. 힘차게 더 쭉. 힘차게 더 힘주고 당겨. 힘차게 더 힘주고. 그의 등 근력은 20대 수준. 무거운 중량을 들어올리는 다리 근육 테스트 검사 결과도 놀라웠다. 네. 자, 좋아요. 더 쭉. 끝까지 당기세요. 힘차게 더 쭉. 한 발로 무려 체중의 2.2배를 지탱할 수 있는 20대 수준이었다. 서재익 선수가 펴는 근육이 등쪽 근육이 50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316이기 때문에 그게 절반 이상은 세계 저기 금메달 딴 선수의 절반 정도의 힘을 등쪽에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0대 파워를 유지하는 비결은 사이클로 단련된 등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다. (165cm) 63kg의 체격인 김홍규 씨의 몸은 동년배와 비교하면 군살이 거의 없다. 매일 2시간씩 하는 수영은 노년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적당한 부하로 고관절 주변의 근육을 단련시킨다. 꾸준한 파워존 단련은 85살 철인의 건강 비결이다. 2연세 이 정도 하시기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자전거랑 마라톤이랑 쓰는 근육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도 좀만 더 열심히 하셔서 한번 이렇게 딱 기록을 또 세우시면은 또 다른 분들도 이 실버 세대들도 트라이애슬론이라는 붐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 한 손 잡아보세요. 종이는 여기 중간. 파워존 훈련은 근육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폐활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렇죠. 이 끝까지 세게 후
김홍규 씨의 폐 기능은 제 나이보다 무려 30년 이상 젊은 50대 수준이었다. 끝까지 더. 잘하셨어요. 특히 뇌 기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주의력과 집중력 등을 측정한 검사 결과 김홍규 씨는 83점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심장하고 폐예요. 근데 이분은 그 심장 기능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심장이 강하신 거죠. 혈압도 아주 그 적절하게 낮으시고, 그다음에 폐 기능이 아주 뛰어나시기 때문에 특히 아마 그동안 아마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과 폐가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우리 뇌 기능이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하세요. 뇌 기능과 심폐 기능이 연령에 비해 뛰어난 것은 운동할 때 혈관에서 만들어진 산화 질소가 혈관을 확장시켜 뇌와 심폐로 가는 혈액 순환을 개선시켰기 때문이다. 여러 운동 중 가장 중요한 파워존의 단련. 그러나 파워존을 사용하는 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시라키 교수는 빨래나 요리 등 고관절을 이용한 동작이 줄어든 것이 신체의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元のこうしゃがみ込む尊敬の姿勢っていうのがなくなってきているので、この辺の力弱くなってくると何するかっていうと、体重を骨で支えるようになるんですね。膝とか股関節も骨でゴツンと上からですね圧迫するように、そして使ってしまうので、これがこう圧迫されてある方向に刺激が変わるので、その方向がこう例えば変形を起こしたりするんですね。 시라키 교수팀은 실제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모의 기본 자세인 고시와리 자세를 연습시키는 고관절 훈련을 실시한 후 코어 근력의 변화를 알아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코어 근육 중에서도 대퇴골과 허리를 잇는 장요근이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4배나 굵어지고 더불어 피하 지방까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 特に中高年になってくると歩かなくなってくるのがその老化の一つ要因なんですけどね、これを、腰割り加えてやると非常に歩きが楽になる。多分使う筋肉が歩くための筋肉がちゃんと使っ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それまでは歩きが下手ですと例えば股関節動かないと足だけでふくらはぎで歩いてしまったり、あるいは膝に負担をかけてしまったりする歩きになるのが歩き方も改善されるのかなという気はしますけどね。 양손을 귀 옆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있네. 일상생활에서 고관절을 이용하는 몇 가지 자세를 꾸준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의자에 앉아 복부를 조이고 정수리를 하늘로 길게 늘려줍니다. 상체는 펴시고요. 양발은 11자 골반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양 무릎 사이 수건을 끼웁니다. 수건을 조이면서 의자를 지지하고 그대로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무릎을 들어 올립니다. 천천히 다시 무릎을 내리고 다시 한번 수건을 조이면서 들어 올려줍니다. 천천히 다시 내리고 들어 올리고 이 동작을 호흡과 함께 10번 반복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몸의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오른쪽 팔,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팔다리를 지나치게 높게 드는 것이 아니라 지면과 평행하게 들어 올리셔야 되고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상체의 일직선, 척추의 일직선에 집중합니다. 천천히 다시 내렸다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뒤쪽으로 길게 어깨 넓이 1배 반 정도 넓게 뒤져줍니다. 오른손으로 의자를 지지하시고요. 복부를 조이고 골반을 당기고 상체를 일직선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굽혀서 내려갑니다. 이때 의자의 일직선 그리고 내 상체의 일직선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도록 앉았다 일어났다를 10번 반복합니다. 의자를 기준 삼아서 내 몸이
기울어졌는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과 함께 10번을 반복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건강한 신체. 그 비결은 꾸준한 훈련을 통한 파워존 단련에 있다. 우리 시대 슈퍼맨들에게 배워본 파워존 건강법. 당신의 노년을 행복하게 할 노화 방지의 비결이다.